당신은 살아있는 나의 꿈이자 약점이에요. 지키고 있어요? 어디 봐요. 어, 정말 고마워.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볼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은우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맞아요. 박 선생님은 경력이 오래되셔서 법조인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제가 막 주니어 변호사가 되었을 때 혼자 법정에 나가기 위해 선생님께 신세를 진 적이 있었죠. 박 선생님이 몇 년만 더 늦게 은퇴하셨으면 당신도 법정에서 선생님을 뵐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시간 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준 것도 고마운데 귀한 선물까지 가져오다니. 흔치 않은 기회이니 두 사람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줄까?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요. 그렇게 멀리 있으면 사진에 안 나오잖아요. 그나저나 이번에 자네들이 준 선물은 정말 마음에 들어. 포장도 정말 예쁘고 퇴근 후에 이렇게 직접 가져다 주기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옛날에 제게 주신 가르침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는걸요. 보답이라. 이런. 이 선물은 받기 좀 그러니 마음만 받도록 하지. 한때 사법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절대 하지 않는 일 몇 가지가 있거든.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구매 기록은 이미 처리했고 저희가 이곳에 온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단체 사진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도 선생님이 정한 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원후, 자네 이게 무슨... 사실 정말 선생님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은후 자네는 왜 테미스를 떠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난 너희 변호사 사무소 사람도 아닌데 이 서류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선생님을 찾아온 이유예요. 아시다시피 사내 연애 중이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미 함께 지내고 있어서 언제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 계속 테미스에 남아 그녀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지금은 아무 일 없을지 몰라도 나중엔 특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 불안해하면서 항상 의심받지 않기 위해 신경 쓰는 것보다 이 기회에 그녀를 데리고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후, 자네 설마... 최대한 빨리 테미스에서 나와 제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나가려고 하면 탈퇴 신청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절차들을 끝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테미스에서 나오고 싶다고? 백은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건가? 이건 규정에 어긋난 일이야. 내가 나서서 말을 해준다고 해도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 제게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선생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테미스는 절 이해하지 못할 거고 놓아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 필요한 서류들을 얻을 수 없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선생님이 옛날에 제가 맡은 사건 심사 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의 기세를 유지해 본래의 마음을 밀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남들이 넘을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탈퇴 신청이라는 난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덕망 높으신 선생님뿐이에요. 말했듯이 이 일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어. 박 선생님, 선생님의 큰 기대를 받았던 제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는 걸 지켜만 보실 건가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낼 겁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자네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고 홀로 서고 싶다고 이렇게까지 부탁하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문서를 본 사람은 선생님뿐입니다. 만약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그걸 담보로 가지고 계셔도 돼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지? 난 지금 은후 한 사람만을 도우려는 게 아니야. 자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위험을 무릅쓸 준비가 된 건가? 이 정도로는 부족해. 박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 정도의 담보로는 아직 많이 부족해. 자네들 모두 법조인이니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동물인지는 알고 있겠지.
말로만 하는 성의는 믿을 게 못 돼. 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한 가지 일을 먼저 해결해야 할 거야. 그 일을 해결하고 나면 도와주도록 하지. 복잡한 일은 아니고 법률 분쟁에 관련된 일인데 둘 중 한 명만 나서서 해결해도 충분할 거야. 이런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아니면 혹시 자진해서 할 사람이 있나? 박 선생님, 제게 맡겨주시죠.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 것도 저고 경험도 더 풍부하니까요. 역시 너라면 숨지 않고 직접 나서서 해결할 줄 알았어. 그럼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두 분께서 범인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은퇴한 재판장 박우철입니다. 조사해 봤는데 은퇴 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 활동에 발담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우철은 각종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약점을 잘 파고들어서 수사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만들지 못했어요. 심각한 사건이라 진행 불가였던 수사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상부에서 한 가지 제안이 내려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스파이를 심어 박우철에게 접근해 덜미를 잡는 겁니다. 제안은 이미 허가가 떨어졌고 스파이로 가장 적절한 사람은 주니어 변호사였을 때 박우철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전 솔직히 과거의 친분을 이용해 접근한다 해도 짧은 시간 안에 신뢰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먼저 약한 모습을 보여서 그에게 제어당하거나 이용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약점은 바로 당신이에요. 박우철에게 당신과 함께 최대한 빨리 테미스에서 독립하고 싶다고,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내 근황을 알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면 속아 넘어가겠죠.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엄반장님, 다른 방법을 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필요 없잖아요. 박우철 일은 저 혼자 조사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추가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좀 있어서요. 박우철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 측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특별조사팀 중 한 명이 프리랜서 기자로 위장해 박우철과 관련 있는 부정적인 소식을 퍼뜨릴 거예요.
부정적인 소식이 터지고 그의 이목을 끌게 되면 앞서 그랬던 것처럼 법에 대해 잘 알고 쉽게 그를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 흔적을 지우고 경찰이 찾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변호사님들의 임무는 박우철이 다른 사람을 찾기 전에 그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죠. 빨라도 저녁 시간 이후가 될 것 같으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당신 많이 놀랐어요? 계속 멍하게 있길래 제가 먼저 했어요. 매일 지키기로 한 약속은 이행해야 하잖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요. 이건 아까 그 입맞춤의 의미예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인다면 최대한 일찍 돌아올게요. 언제 했겠어요? 잠깐만요. 외투가 더러워요. 냄새도 나고요. 또 들켰네요. 오늘 절 불러낸 건 박우철이 맞아요. 스파이를 하겠다고 결정했으니 마음의 준비는 이미 되어 있어요. 아마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박우철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내가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어요. 모든 게 경찰이 판단했던 것과 같으니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안 그래요? 가장 먼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오늘 저녁에는 회식만 했으니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박우철이 과거에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옛날에 찍은 사진이랑 동영상도 보여줬어요. 전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세히 말하려면 오늘 밤을 새워야 할 정도거든요. 오늘은 먼저 돌아가요. 감기 걸리겠어요. 전 조금만 더 있다 소화 좀 시키고 갈게요. 술을 마셨을 리 없잖아요. 일찍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걸요. 하지만 박우철이 계속 날 잡고 안 보내줬지만요. 나보고 하나도 안 변했다고 했어요. 술, 담배도 하지 않는 옛날처럼 착한 아이라고요. 맞아요. 그때와 지금의 난 변한 게 없지만 당신이 조사에 참여한 순간부터 이 일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난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내 과거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명예와 상장 같은 건 사실 금방 잊혀지잖아요. 내 과거에 영향을 끼치고 현재까지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상당히 혼란스럽던 어떤 사건이에요. 주니어 변호사가 되고 나서 혼자 법정에 서기 위해 선생님을 따라 실습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당시 외국에 계셨고 시간이 없어서 미림시의 형사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 사무소를 소개해줬죠. 인턴 때 멘토 변호사님과 함께 한 의뢰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그를 향한 비난은 관련 변호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죠. 언론이 우리를 명예와 이익에 눈이 멀어 미치광이들을 변호하는 정신나간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제 멘토 선생님은 원래부터 몸이 약하셨는데 심리적인 압박까지 더해져 법정에서는 당일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게 자료를 건네주신 분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원래대로라면 패정해야 했지만 당시 상황이 상황인지라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어요. 한편에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변호사가 있었고 한편에는 혼자 외롭게 남은 변호사가 있었죠. 그런 선택권을 처음 법정에 서는 젊은 변호사에게 넘겨주는 것은 너무나도 잔혹한 일이었어요. 결국 재판장님에게 내가 의뢰인의 변호를 계속 맡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사가 책상을 내려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거든요. 검사는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서 쫓아내버릴 거라고, 앞으로 변호사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죠.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위를 걱정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의뢰인을 위해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법정에 서는 순간 어떤 일들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해내야만 해요. 내가 이겼어요. 재판장님은 제가 주니어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 이례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신문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국은 허점을 찾았고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죠. 재판이 끝나고 언론사들은 나와 박우철을 인터뷰하기 위해 법정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박우철이에요. 그 당시에 난 기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박우철이 날 대변해서 말해줬었죠. 그때 그가 기자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백은후가 어땠냐고요? 법정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서 변치 않은 굳건함을 보았지요. 누군가는 이익을 위해 자신을 바꿀지 몰라도 법조인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세를 유지해 본래의 마음을 밀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남들이 넘을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들에게 한 말 중 일부는 나를 위한 격려였어요. 그 말들은 아직까지도 마음속 깊이 남아있어서 나의 신념처럼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게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본인을 지키기 위해 내게 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도 부족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으니. 여보세요? 네, 같이 있어요. 변호사님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최근 조사 중인 사건에 엄청난 진전이 생겨 추후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언제쯤 시간 괜찮으신가요? 명심해요. 엄 반장님이 알려준 루트대로 가야 해요. 누군가 미행하는 게 느껴지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드릴 테니 어서 돌아가세요. 네, 엄 반장님이랑 저랑 오는 길에 미행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거든요. 미행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끈질겨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뭐? 계속 얘기해봐. 내가 끈질기다고? 어서 도망가요! 아, 너희를 이렇게 오래 따라다녔는데 내 소개도 못했네. 난 명달이야. 이 구역은 내가 관리하고 있지. 최근에 어떤 기자 한 명이 이 근처로 도망왔다고 누가 그러던데. 셋을 세면 뒤를 향해 뛰세요! 이런, 다들 들었어? 기자님께서 혼자 우리를 상대할 생각인가 본데. 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노력이 가상하네. 협상을 하죠. 여자분 말이 맞아요.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살기 싫어요. 물건은 드릴 테니 저희만... 다들 녀석들을 잘 지켜보고 있어.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리죠. 정말 웃기는군. 협상을 하러 왔는데 웬 벙어리가 앉아있지? 가자. 당신이 원하는 자료는 아마 이게 다일 거예요. 설마 지금 이 쓰레기 가지고 이 상황을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거짓말 하지 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수법에 내가 속아 넘어갈 것 같아? 교환? 조사를 많이 했나 보네. 설마 나도 조사를 한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걸로 얼버무리며 넘어가려는 건가? 시간은 많으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우리에 대해 조사를 했잖아. 조사를 해보니 난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일부만 있는 건가? 그럼 다른 것들은? 그럼 곤란해.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진짜 문서를 골라낸 다음 여기로 걸어와서 내게 직접 건네달라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다 고른 건가? 하나도 빠짐없이? 엎드려! 지금 협상하자는 거야? 다들 녀석들을 잘 지켜보고 있어. 다친 곳은 없는 것 같고 다행히 손도 아직 따뜻한 것 같네요. 방금은 긴장만 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짧은 몇 초 사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짓을 했는데. 그래서 당신은 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 구제불능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나랑 이야기할 때도 안색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으면서 내 걱정부터 하다니.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엄 반장님이랑 이 일에 대해 얘기 나눴는데 수사가 곧 막바지에 달해서 곧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아, 그건 그때는 배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버지 서재에서 봤었는데 어떤 장난감보다 그 배지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재료를 부탁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배지 모양이 좀 이상하죠.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실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머니 말로는 오픈 캠퍼스 때 학교에 오셨는데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이걸 보여주겠다며 달려왔대요. 당신도 이게 뭔지 알겠죠? 가슴 앞에 달린 이 배지요. 전에 내가 늦게 들어온 날, 테라스에 있던 날 찾아왔던 거 기억하죠? 그때는 그 사진을 액자 속에서 꺼내 자주 보곤 했거든요.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신이 오는 걸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숨겨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조금 더 일찍 보여줄 걸 그랬네요.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날 형사사건에서 승소하고 난 뒤 변호사협회에서 상으로 제게 이걸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과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옛날에 내가 상 받았다고 축하해주고 절대 초심을 잃지 말자던 사람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지켜야 할 미덕을 버리고 말았네요. 그런 변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나요? 이미 눈치챘겠지만 그들을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그들처럼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에서 악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해보니 마치 대낮에서 갑자기 밤이 되고 주변이 온통 혼란에 빠져 종잡을 수 없이 변한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해요. 시간이 다 돼서 나갔다 와야 하거든요. 엄 반장님이 박우철 집을 수색하다 우리가 건넸던 가짜 사직서를 발견해서 그걸 가지러 가야 하거든요.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 먹을래요? 아니면 먼저 집으로... 재판장님은 제가 주니어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 이례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신문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국은 허점을 찾았고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죠. 재판이 끝나고 언론사들은 나와 박우철을 인터뷰하기 위해 법정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별일은 아니고 박우철 사건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 중인데 박우철을 조사하다가 백 변호사님과 관련된 물건을 찾았거든요. 백 변호사님이 범죄와 관련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 걱정 마세요. 백 변호사님의 옛날 사진과 동영상 같은 건데 변호사님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 반장님께도 연락을 해봤는데 변호사님께 보내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인터뷰는 사절하겠습니다.
백은우 씨, 승소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길 좀 비켜주시죠. 아직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남았는데 혹시 한 번의 승소로 유명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명?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승소하고 나니 이렇게 찾아와서는 한 번의 승소로 유명해졌다고요?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멘토 변호사님의 공로를 뺏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멘토 변호사가 법정에서 쓰러졌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백은우? 자네가 왜 여기 있지? 뭐 보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왜 당신한테 이 영상이 있는 거죠? 많이 놀랐어요? 내 과거가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죠. 그 반대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방금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뜻밖의 일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서 지금 엄청 혼란스럽죠. 혼란, 혼돈. 내가 최근 들어 계속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에요. 하지만 이번 일을 제외하고 이런 일들은 과거에 실제로 거의 없었어요. 항상 이런 일들은 나와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교수님이 실종되고 나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었고 모든 것이 다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고 사람들을 변덕에도 익숙해질 만도 한데 하지만 가끔 특히 이번 박우철 사건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 견디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조금 두려웠어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내가 꼭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내 생각에 대해 반박할 건가요? 맞아요. 세상 만물이 어떻게 변하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나도 물론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변하지 않는 사람과 일들이 내 곁에 계속 있어줄까요? 방금 서류 가지러 갔을 때 엄반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요? 박우철이 체포된 후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헛소리만 하고 있다고 해요. 대다수 사람들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했지만 난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은후, 자네는 정말 불쌍해. 자네는 질서를 중요시하고 변치 않는 아름다운 품성을 추구하고 있지. 하지만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변화, 혼란, 그리고 배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옛날에 이런 말을 들었더라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파구철이고 다음에는 또 누가 변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해 정말 완벽하게 분석한 것 같네요.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면 하지만 방금 변화가 없을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하는 걸 떠나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번 생에는 아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떠날 수 없겠다라는 걸 말이에요. 당신은 살아있는 나의 꿈이자 약점이에요. 오래전부터 알려줬잖아요. 안 그래요? 나도 당신처럼 수많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중 몇 마디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약점은 바로 당신이에요. 만약 나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면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준비되었나요? 나와 함께 변화를 맞이할 준비 말이에요. 잠깐,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워올 테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다. 어차피 오늘 옷들은 다 갈아입어야 하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진 왜 온 거예요? 장난 좀 그만 치고 잠시 이것 좀 놔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결말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은 우선 밤을 편안하게 즐기도록 하죠. 나예요. 지금 바빠요? 문제가 좀 생겼는데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요 며칠 대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미디어룸을 청소하다 보니 영화 CD 몇 개가 보이질 않아서요. 우리 집에서 며칠 동안 묵을 때 같이 봤던 그 영화 있잖아요. 같이 보고 나서 선반에 올려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생각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뒀는지 기억났거든요. 거실에 뒀던 것 같네요. 사실 당신을 집에 데려다 주고 그 영화를 꺼내서 몇 번이나 돌려봤거든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미디어룸에서 함께 하던 그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마치 당신이 내 곁에서 담요를 뒤덮고 몰래 하품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런 상상이나 하고 정말 유치하죠? 맞아요. 상상은 내면적 욕망의 투영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이 떠나고 나서 정말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주말에 여기 오지 않을래요? 그동안 조사한다고 바빠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아요.
영화를 보거나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테라스에 누워서 바람 쐬는 것도 좋고요. 그나저나 정말 이상해요. 당신이랑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멍 때리는 것조차도 정말 기대가 돼요. 좋아요. 금요일에 퇴근하고 같이 집으로 가죠.